문제인데요. 행정부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에요. 행정 개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은 권력의 분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통치권이지만은 권력이 분립되기 전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왜냐면 왕의 수중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권력이 분립되면서 같은 통치권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따라서 이제 왕에게 소속된 행정, 또 업에 소속됐던 입법, 그리고 사법 이렇게 나눠져서 됐다. 그거하고 달리 이제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법치주의하고 행정제도인데 법치주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필수라는 거는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럼 나이가 만 18세가 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공무원 되느냐? 그건 아니지. 이게 법치주의가 먼저 발달해도 영미는 도로 행정법 발달이 늦어요. 그런 데 비해서 그러면 그러면 이 행정법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도대체 어떤 환경이냐? 아마 행정법 발달될 때 이것 때문에 빨리 발달했을 것 같아 하는 게 바로 행정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만 있던 유일한 제도인데 나중에 독일의 근대 도입이 됐다가 현대는 없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없어요. 이걸 행정제도라고 하는데 이 행정제도란 말이 뭘까? 이걸 공부하게 되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그러면 각국의 특히 대립국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발달했을까? 또 영미는 또 어떻게 다를까? 이걸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나오죠. 여기 이제 각국의 발전 또는 입법내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공부할 거는 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행정제도가 중요한데 왜 법치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냐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법치할 때 치는요 통치를 얘기해요. 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나라를 지배하는 이러한 통치를 누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 통치를요 과거에는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러한 봉건제 시대 때는요 왕이 있어요. 왕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그래 인적심 사람이 왕이 있잖아요. 사람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품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마음 품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건 없어요. 좋은 마음 품을 때도 있고 나쁜 마음 품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왕인데 왕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 마음이니까 마음은 잘 변합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상 들고 들어갈 때 사실은요 시아버지한테 갈 때 마음이 12번 변한다. 때로는 시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만 또 못되게 하니까 참 믿기도 하고 엎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는 거죠. 한순간 자꾸 마음이 변하거든요. 왕이 지 마음대로. 그럼 지 마음대로란 말을 우리는 뭐냐면 한자식으로 표현하면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래서 한자식으로 이런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나라를 지배합니다. 자의적인 지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건제가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또 내가 할게 지금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주권자가 왕이었는데 왕 죽여버리고 이제 국민들이 뭐냐면 이제 사실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국민이 해야 돼. 국민의 마음대로 했다. 국민의 뜻대로인데 국민은 숫자가 한 명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고 국민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안철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문재인 좋아하지만은 또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다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주권자는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이러한 대표죠. 대표가 모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의회입니다. 그럼 의회가 만든 법을 뭐냐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만든 이러한 법률로 나라를 지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률이라는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하다시피 통치라는 게 뭐냐면 통치는 입법도 통치고 사법도 통치고 행정도 통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냐? 과거에는 왕의 말 한마디로 또는 왕의 의사대로 했는데 지금은 왕의 의사가 아니고 의회가 만든 법률인데 행정을 법률로 하다 보니까 행정법이 필요하게 됐다. 만약에 법치주의를 안 했다면 행정법이 왜 나왔겠니?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법치주의가 있다고 가지고 다 행정법이 있는 건 아니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는요 나라가 발달했고 영미가 먼저 발달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법은 프랑스가 모든 중요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을까? 프랑스는요, 행정재판소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 행정법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이제 프랑스는 왜 최초가 됐냐? 그럼 프랑스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행정제도가 도움됐다고. 행정제도가 있어야지 행정법이 발달한 건 아닌데 이게 보조적인 작용을 했을 거다.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틀즈가 설치된 리버풀이 있습니다. 지금도 축구하는 걸로 유명하지만은 리버풀은 또 뭘로 유명합니까?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은 뭘로 유명합니까? 우리 세계사에 나타납니다. 산업혁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왜 영국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리버풀이고 왜 맨체스터일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가 물과 석탄이 풍부하다. 그럼 물과 석탄 풍부하면 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나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됐을 거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프랑스에서 이제 일단은 행정제도 이것도 도대체 뭐냐? 되게 중요한데요. 행정제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인식할 게 하나 있어요. 행정제도는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국어적인 의미의 또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제도는 우리나라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뭐 행정법 수업하니까 사람을 빙신으로 하나? 내가 행정법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세무제도는 뭐고? 저 밖에 있는 말이에요. 국방제도나 병무제도 저건 뭐냐? 저게 행정제도지. 그러면 저게 입법제도냐? 저게 사법제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제도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아까 전에도 이제 쉬는 시간에 사담을 나누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언어는 뭐냐? 자의적으로 결합합니다. 이 시니피하고 시니피앙은 자의적으로 결합하는데 그 자의성을 잘 살리는 게 바로 뭐냐? 문학이에요. 사실은 문학은 자의성을 최대로 살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은 시를 이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교과서에 실은다는 것 자체가 시를 잘못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사실 님의 침묵보다 더 좋은 시가 저는 있는데 한용운 씨의 시에 보면은 있는데 저는 님의 침묵 유명하잖아요. 그럼 한용운에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님의 침묵 할 때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님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시의 본래적인 의미란다면 사람마다 달라요. 공무원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합격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공무원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님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로또를 사는 사람은 로또 당첨이 님이겠죠. 로또 당첨 안 되고 따가면 님은 같습니다. 이래 되겠죠. 또 연애하는 사람은 또 그 님이 진짜 님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수험생활은 어떠냐? 창의력을 완전 배제합니다. 그럼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 하면 조국 강복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거 외워야 돼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니 됐다 공부하지 마라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학문하고 공무원 전혀 달라요. 공무원은요 창의력 없이 공부 방법은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은 아무 창의 없습니다. 닥치고 그냥 내가 답으로 요구하는 걸 대답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 뜻이 행정제도도 뭐냐? 그래서 이제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야지 의미가 다양하게 전달되고 그러한 상상이 풍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법의 세계에서는 그 법의 의미가 너무 자의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자의적인 지배를 때려치우고 법에 대한 지배를 한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냐? 이러한 법의 의미를 좀 더 명백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걸 법 해석학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은요, 대부분이 다 뭐냐? 법 해석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법학에는요, 법 사회학도 있고, 법 정책학도 있고, 법 철학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험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는 일반적인 의미 있는 것은 뭐냐?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학문인 법 해석학인데 법의 해석이라는 말 의미는요. 법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해가지고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걸 얘기합니다. 도리어 법의 의미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막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행정제도가 뭐냐 할 때는요, 이거는 행정법학, 특히 뭐냐면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조건 또는 각국의 발전, 입법례를 이야기할 때 행정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에만 있었고 독일의 근대가 한번 따라갔던 것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길래? 자, 이러한 행정제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행정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행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행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별거 아닙니다. 조세를 부과했다. 그럼 나 이거 세금 낼 일이 없는데 왜 나보고 이런 세금 부과하는데? 이랬을 때 네 세금 낼 일이 있거든. 그게 법적으로 네 맞거든. 이랬을 때 그거는 행정청, 즉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낼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민이 얘기합니다. 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고 뭐냐? 행정법적 분쟁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정법적 분쟁할 때 이걸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냐? 각국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분쟁을 뭐냐면은 보통 편하게 얘기할 때는 행정, 소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과에 관한 법적 분쟁을 행정소송 사건을 중요한 거는 누가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에서 우리가 권력 분립 사원에서 어느 부에서 이거 맞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냐면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라는 사법부입니다. 이라는 사법부. 사법부. 또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권력 분립할 때 이러한 사법부가 뭐냐면 사법권, 재판권이죠.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의 권한을 우리가 사법권인데 사법부 또는 사법권,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잠깐만, 법원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니고, 희한하게도 지금 행정부하고 국민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재판을, 공정에 대한 재판을 당사자인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가 재판하겠다는 거야. 희한한 나라죠? 그게 뭐냐면, 행정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행정권. 이 권력 분립 차원에서 행정권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원을 본 적이 없죠. 덧보잡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된 이런 법원인데 이 법원을 뭐라고 이름 붙이죠. 행정부에 소속된 법원. 재판이 아니 법원이 왜 행정부에 소속되나? 사법부가 행정법원인데 행정부에 소속된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죠. 이 법원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독특합니다. 사법부에 우리가 보통 아무 말 따를 때 법원 하면 당연히 사법부인데 이게 행정부에 소속된 법원? 이 도대체 뭐지?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법원을 이제 선생들이 이거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번역할까? 행정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삐삐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 중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1심 법원 이름도 행정법원이에요. 그래서 1편에서 말하는 행정법원 다르고 4편 행정소송에서 관할할 때 나오는 1심 법원 이름 다릅니다. 그거는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이고 지금 프랑스에 있는 이 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된 법원인데 야 이거 헷갈리겠다. 프랑스의 의원에 가깝도록 하는 게 뭐냐 나옵니다. 프랑스의 그 의원에 가까운 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이거 제가 불어를 잘 몰라요. 꽁세유 됐다라고 하는데 나오죠. 꽁세유 더 이게 이제 뭐 저기 정관사입니까 간사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더 에따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는데 잘 몰라요. 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은 발음할 때 꽁세유 됐다라고 번합니다. 됐다는 많이 봤죠. 뭐 됐다 이게 아니고요. 친구가 됐다 아니고 후됐다 할 때 그런 것은 지어 박는 때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했잖아요. 정 국가를 때렸잖아요. 5.16 후됐다. 박근혜가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앞으로 지 대통령이 됐을 때 군부에서 다시 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는 감옥 보내거나 상행시켜버리고 그럼 그래도 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어. 그 여자 생각을 내가 알 수 있겠나? 그 노파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꼬됐다. 꽁세가 됐다. 근데 이게 번역하면 영어로 치면 이게 에따가 됐다가 뭐냐면 국가거든요. 국가의 카운슬이니까 국가의 참사라고 번역해요. 참사. 카운슬에서 국참사원이라고 번역해요. 원래 이 국참사원은 원래 언제 만드냐면은 국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왕에 소속된 거예요. 왕실 소속인데 과거에 이제 또 프랑스가 이제 왕정이 제일 먼저 확립됐잖아요. 절대 왕정이 제일 먼저 확립된 게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주권에 대한 개념할 때 주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제 보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보당 또는 장보댕이라고 보는데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이고 대내적으로는 최고라 해야 된다. 그건 뭔 뜻이냐면 과거에 봉건제 국가는 왕이라도 왕이 최고가 아니거든. 왜? 한 국가 안에서 다른 영주나 교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주의 영에 들어가가지고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영주의 영에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못했어. 통치를 못한 거야. 자기는 왕령만 통치한 거지. 별 볼일은 제한된 군주였어. 우리나라 왕하고 달라.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뭐냐. 대내적으로 체한 말은 영주를 눌러라 이거야. 각 지방이 있는 영주 다. 대내적으로 독립. 교회 눈치 보지 마라. 교황 눈치 보지 마라 이거야. 그런 뜻이라.
그걸 실천시킨 게 루이 14세라고. 루이 14세. 까또제 해가지고 상표 나오죠. 여자를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얘기 많습니다. 그런 독재자가 없어. 연산군하고 비교 안 돼. 연산군은 크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잽이도 아니고. 이만은요 그 당시에 재상들 부인한테도 갑니다. 그러면 밤에 있잖아 재상집에 가. 그러면 재상이 부인하고 자고 있다가 부인하고 잘라 그러면은 그냥 왕이 비켜줘. 그러면 지가 그걸 자는 거야. 한 번 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제 장군이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놀다가 왕이 막 들이닥치니까 장군이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침대 밑에 숨었나 봐. 요즘 우리나라 침대는 낮지만은 그때는 침대가 높았거든. 거기서 왕이 이제 거기서 모든 행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과자가 있었는데 요새 치면 뭐냐 과일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설탕에 절인 이런 거야. 그걸 이제 끝내고 나서 기분 좋게 둘이서 먹으면서 먹다가 침대 밑으로 주면서 너도 하나 먹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단한 왕인데 루이 14세 아버지한테 루이 14세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백과사전 보면서 이제 루이 그 14세 왕궁을 보여주면서 앞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그 수영장에서 자기가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다 빨가벗고 수영시켜놓고 자기는 구경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 루이 14세 확고한 왕정을 가하버리는 거야. 그럼 뭐냐 지방을 장악하는 거야. 그럼 지방에 누구를 때려잡아? 귀족을 때려잡아야 되잖아. 관료를 때려잡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관료를 때려잡으면 누가 좋아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과거에 있잖아 우리가 민화라든지 민담이나 속담에서 보면 이런 국민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직업이 있어. 관직이라도. 나쁜 직업 뭐예요? 소문 안 좋은 거 고을원님 나쁘잖아요. 왜? 주로 세금 걷어가니까. 그래서 변학도. 우리 아님들 아니 사또 중에서 여러분 아는 사또 누가 있어요? 변학도 알잖아. 변학도. 또 누가 있어? 고부군수 조변갑이 농악혁명 할 때 전부 나쁜 놈들이야.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었어. 그쵸?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아는 사람 있으면. 모르죠 저. 근데 암행의사 김문수 이게 다 좋은 거야. 왜? 이거는 국민 때리잡는 게 아니고 고을의 수령들 때리잡는 거거든. 왕이 이제 제대로 딱 돌아가려고 하면 의사는 항상 로얄이잖아, 로얄. 사실은 의사적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잘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사헌, 대사관, 그러니까 의검부, 온갖 난리치고 다 있었어. 집현전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뭐니까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똑똑한 놈들,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삼성 치면 삼성 비서실 같은 게 있는 거야. 걔들이 이제 관할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서 딱 신고 들어옵니다. 우리 수령이 내한테 세금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하면 쫙 파견돼 가지고 재판 딱 합니다. 돌려줘!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임금 짱! 이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임금 짱이 아니고 내려온 재판관 짱! 이래 되는 거야. 인기 짱이겠죠. 그게 바로 왕참사원이었어.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왕이 죽고 나서도 이 제도를 안 없애. 그냥 간판 바꿔가지고 로얄 참사원을 내셔널 참사원으로 바꿨어. 그래서 왕참사원이 내셔널 참사원으로 바뀌고 또 가끔가다 시험 문제 도참사원. 도참사원은 뭐지? 뭐 도참사라고 아무 상관없고요. 도참사원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참사원을 도참사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제도가 있어. 그래서 국참사원 또는 외놈들도 번역해가지고 국사원, 국무원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쭉쭉쭉 발달합니다. 번역이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할하는 제도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너희들 행정제도 있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냐? 행정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행정제도가 있는 이런 나라 또는 이런 정책, 그게 그 나라 입법 정책이죠. 우리는 행정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할 때 이걸 뭐냐? 행정제도란 말 들어가기도 한데 빼는 게 더 많습니다만은 행정제도 국가주의 또는 행정국가주의라고 합니다. 행정국가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행정국가주의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떻냐 할 때는요, 이거는요 원조가 돼요. 원조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자기들이 원조 국가니까 근대에도 이게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는요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재판소가 관할해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요, 자 바로 옆에 나라인데 독일은 후진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진국이니까 먼저 뭐냐 프랑스가 잘 나가니까 되게 부럽겠죠. 늘 프랑스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맨날 프랑스에 두드려 맞으면서 그래서 근대는 따라갔어요. 그러나 근대는 뭐냐 바로 프랑스가 옆에 있는데 우리도 그랬죠. 일본 따라가서 일본 제도 흉내냈잖아요. 우리 학제 같은 게 다 일본 흉내냈는데 해방 이후에는 뭐라 미국 흉내내잖아요. 왜? 그때는 미국이 큰 형님이니까. 근데 이제 친일파로 태어나가지고 친미 뼛속까지 친일하고 뼛속까지 친미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놈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만은 현대 들어가서는 바꿨어요. 갈아탔죠. 독일은 이제 그대로 다시 갈아타게 됩니다. 저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 권력 불상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행정이나 법적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멀쩡하게 있는 나라는 뭐냐? 사법부에서 관할하죠. 원래 행정수당이야말로 누가 봐도 사법부가 관할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사법권이죠. 이러한 사법권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사법권에 소속된 법원인데 아니 이걸 프랑스 행정부라고 하니까 그래 오냐 그럼 우리는 그냥 법원인데 그냥 의사인데 우리나라 자체는 의사라는 게 우리나라가 더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양이들이 와서 의사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 한의사다 이렇게 말하듯이 좋다 그러면 우리도 사법법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사법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일반법원이다. 통상전 또는요 보통재판소다 또는 보통법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통상법원 이런 말 쓰거든요. 이런 걸 얘기할 때 관할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관할의 나라인데 이게 이런 나라는 행정제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예, 약자로 썼는데 이렇게 정자로 쓸게요. 번자로 쓰면 없다 이거야. 없는 나라는 이거는 행정제도가 없으니까 이거는요 사법국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원조 국가는 어디냐? 원조는 영미법계입니다. 영미법계고요. 영미는 근대고 현대고 다 지금 그렇게 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독일의 경우는 근대는 안 했는데 그 뒤로 미국의 마샬 플랜 받아가지고 미국식 제도를 많이 도입하게 됩니다. 미국에 입건하게도 가죠. 돈 받으면 그렇게 편입되게 되는데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또 따라가겠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행정성 어디서 관할해요? 사법부에 속된 법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법국가주의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법국가주의에 들어가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사법국가냐? 맞습니다. 사법국가주의 맞는데 문제는요. 가끔 가다가 끌적지근하게 사법국가주의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주면 좋겠는데 맞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소리 합니다. 그냥 안 하고 불완전한 그럼 완전한 건 뭔데? 불완전한 사법국가주의다. 왜 그러냐면 영미법계는요 공사법 2원칙이 아니고 공사법 1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체법 권리와 의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은 공법과 사법이 나눠져 있어요. 영미법계는 안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체법은 뭐냐면 권리 의무의 발생의 직접적인 근거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건축법 이런 데가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근거인데 이 법은 뭐냐면 나눠져 있어요. 그 대륙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송제도는 권리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사법부에 소속됐다는 점에서 사법국가주의고 이거는 영미식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도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야기되더라. 자, 여기는 다예요. 다인데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영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독일에서의 행정법이 발달된 이야기, 잡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끔 나오니까 용어상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걸음하는 거죠. 걸음, 이제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드는 건데, 자, 프랑스 나옵니다. 행정부에 최초로 발달한 나라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얘들은 행정법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행정제도, 그 다음에 행정법원,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작용, 통치행위, 이런 이론이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는 행정부의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적게 받았을 뿐이지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발달한 나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이제 행정부가 발달했는데 이 프랑스는 그래서 행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가란 말을 씁니다. 행정국가. 자, 행정국가란 말은요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행정국가 아니다. 왜 잘 틀리냐면 행정국에서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공부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겠냐면 행정학이나 헌법학에서는요 행정국가라는 개념이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날 복리행정 때문에 행정의 일이 많아지고 과제가 증가되고 조직이 증가되고 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부가 비례해져 가지고 오늘날 권력에 대한 중심이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행정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국가의 특징으로 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혼동돼서 그래요. 글자는 같은데 장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다. 물건이라는 개념도 다 달라요. 친구들이 보고 그 자식 물건이네 이런 것도 하고 뭐 물건이 좋다 이런 다 다른 뜻인 거야. 뜻이 다 다른 거야. 얘기 다 다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발달했는데 이런 발달에 영향을 준 사람 이것도 약간 덜한 건데 발달에 도움이 됐던 중요한 계획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데요. 자, 프랑스 행정재판할 때는 우리나라 달라요. 우리는 국가 배상이 판례가 민사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의 핵심이 국가 배상이에요. 근데 뭐냐면 유명한 사건이 생깁니다. 블랑코 사건이 생겨요. 블랑코라는 어린애입니다. 이름도 보면은 알겠지만 블랑코 없어 보이잖아요. 블랑코 할 때 없어 보입니다. 이 블랑코는 어린애가 집 앞에서 까불고 놀다가 마차에 치입니다. 마차에 치였는데 이제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소송을 하려다 보니까 헷갈려. 왜? 프랑스는 그 당시에 민사사건은 일반법에서 관할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건은 국가배상사건은 행정부에서 관할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차가 있는데 마부는 공무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공무원 할 때요. 공무원이 아니야. 여러분 공무원 할 때 지금은 퍼블릭 서번트 이런 말 쓰잖아요. 퍼블릭 서번트라는 말 쓰는데 과거에는 공무원 할 때는 오피서라는 말도 씁니다. 사실은 오피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오피서인데 오피서란 우리가 옛날에 누구죠? 리차드 기어 나오고 리차드 기어 나오고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토감과 신토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영화 못 봤어요? 토감과 신토. 잘못 읽으면 사관과 신사라고도 읽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사실은 이 사관, 오피서란 말은요, 귀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하루아침에 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가 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요, 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근대가 되면서 이제 일반 평민들도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게 했어요. 그걸 보고 준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쪽 누구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중간에 사고 칩니다. 반역죄를 저질러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문제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귀양 갑니다. 귀양 가는데 레닌은요, 비교적 따뜻한 데 떨어져요. 친구들은 저주곡동 시베리아로 가는데 얘는 따뜻한 데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그 당시 평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 가지고 준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 안 되겠어. 이런 천한 사람에게 마부에게는 공무원 시험을 안 줬어요. 이게 기능직 공무원은 없는 거죠. 옛날에는 공무원 하면 일단 귀족처럼 보이니까. 왜? 공무원은 지배자냐, 지배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부가 그 당시에 이제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마차가 짐마차야. 뭐냐면 그 당시에 여변초, 즉 담배를 싣고 가는 거야. 왜냐면 연초 제조창,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프랑스 재무부 소속의 연초 제조창 공무수행차량이야. 하는 일은 공무수행인데 영무라서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인데 뭐냐? 퍼블릭 서비스, 공무. 그래서 공무인데 공공영무라고도 표현하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공공영무야. 그래서 공공영무였어. 자,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민사배상 가야 되고 공공영무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국가배상 가야 되는 사건인데 프랑스가 생각을 잘한 거야.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사랑받는 비결이야. 저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참 희한한 거 봅니다. 어떤 학생들 중에서요, 참 괜찮아, 얘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잘생기고, 근데, 이상하게 밉상받아. 이상하게 왕따 되고. 그래서 저거 왜 저렇지? 이래요. 근데 어떤 애는요, 보면 좀 아까 좀 시지구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 사람도 많고 사랑받고 그래. 공무원들도 그런 거 많이 봤어. 내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보고 또 뭐 승인시험 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그냥 내가 이건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잖아. 자세히 봤어. 저게 뭔가 싶었어. 제가 한 20,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근데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있어. 아니, 말장난 아니고. 사랑받을 짓을 해.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은 밉상받을 짓을 해. 그러기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사랑받으려면 합격할 짓을 해야 돼요. 떨어질 때 떨어질 짓을 합니다. 떨어질 때 가까운 짓도 하겠죠. 그러나 떨어진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꼭 시험에서 뭐 한 번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두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냐?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야. 요새도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21세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유형이라 돼요. 근데 이제 공공영무로 갔어야 돼. 왜? 공무원 가야 돼 민사고 공공영무로 가면 국가배상인데 뭐가 다르나? 그 액수가 달라지나? 아니야. 그럼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왜? 마부가 돈이 있겠어요? 마부한테 만약에 국가배상 2억, 민사배상 2억 떨어졌다.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지. 마부 뭐, 배 못 잽니다. 받지 말란 얘기야. 마부한테 민사배상 받으면 받지 말란 얘기고, 국가배상은 받으란 뜻이라. 이건 보증수표고, 이건 부도수표인데? 그걸 알잖아, 애들이. 아니까, 이미 이 당시에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야. 저도 옛날에 공무원 계시는데 이상하게 막 이 사람 사랑을 받아. 사무관 승진하면 원래는 시군으로 빠지거든.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편법으로 시군으로 가야 되는데 시군으로 갖는 거로 치고하는 게 있어. 같은 그 도청 소재지 안에 근무할 수 있어. 그거 뭐냐면 사업소가 있어. 사업소로 간 거는 그 시군으로 봐줘. 그 이 친구는 뭐냐? 사업소로 빠지더라고. 여기는 한 30명 정도 발령 나는데 사업소 빠진 게 한 2명 정도 돼. 그냥 늘 이제 우리도 관심 있으니까 이번에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아는 그 양반이 됐더라고. 근데 그 사업소로 보낸 인사과장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서기관, 이제 사무관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인사과장한테 이제 기성에 생겨서 인사과장한테 물어봤지. 뭐, 돈 좀 썼나? 내가 그래서 얼마 썼는데? 막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이라는 거야.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뭔데, 그러면? 그럼 왜, 이번에 뭐, 이름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양반, 왜 친해가지고, 그냥 과장이 좀 힘 좀 쓴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래. 그게 뭐, 이러는 거야. 이거 뭐냐면 도지사란 뜻이라. 이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이야. 그 당시 도지사인데. 그래서 왜 도지사가? 얘기했어. 그게 뭐냐면은, 승인자 명단하고 발령 이제 하면서, 이제 결제 받잖아. 받고 나서 이제 도지사 생각이 있는 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주실 말씀 없습니까? 하명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지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뭐 얘는 좀 봐줘라. 얘는 좀 뭐 사업소 보내라. 이런 말 안 하더라는 거야. 안 하고 또 가는데 이제 끝났어. 끝나고 이제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도지사가 먼저 가고, 얘는 이제 이렇게 옆에 스리철 끼고 이렇게 한 걸음 반 정도 뒤에 따라가거든, 이렇게. 야,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따라가는데, 도지사가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 찍으면서 누구가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고생 많았나 보다. 이러면 띵한 거야. 그런 애 다 일 안 시켜. 그래서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돈 쓴 거 아니야. 난 이 사람이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은 내한테 왔어. 2번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뭐냐? 학원 강의 학원. 뭐 자기가 학원 강의니까 어도 되고 빠져도 되잖아. 그럼 뭐 누가 허락 먹고 하나? 근데 막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고맙지? 예,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부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려. 자기는 사회체육이니까. 제가 이제 소지사님 수행해야 되는데 미리 가서 뭐 회의 같은 거 있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래. 자기가 연가를 내고 시키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숙소를 마련한 다음에 부산에 분명히 전국체전이 열리면 차들이 난리 나가지고 차가 막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름길을 알아놔야 되는 거야.
골목길에 가 지름길 빠져나간 걸 그거 자기가 가서 차를 타가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지름길을 챙기겠다 이거야. 두 번째 뭐냐? 식당인데 내려가가지고 도지사한테 이게 유명한 식당 어디에요? 이거 안 되잖아. 자기 이리 다 다녀보고 방 크기도 보고 그 다음에 맛도 먹어보고 나서 어디가 좋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행정법 배웠을 때 보너스야.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야.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는데 그 사람 방법 조그마한 게 없어. 두 번째, 그 당시에 내가 학원 강사인데 되게 어립니다. 자기들은 어려요. 뭐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지 솔직히 어리지. 근데 한 번은 승진시험 합격했어. 한참 하고 나서 또 뭐 만났는데 한 번은 학원에 내가 수업 10시에 마치잖아. 기다리고 있어.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도 안 들으면서 왜 기다리니까 뭐 하나 꺼내. 도자기 샜대요. 이번에 한정판으로 이번에 그 무슨 유명한 대회가 열려가지고 그 지사들하고 모여가지고 했는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한 선생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다 이거야. 내가 뭐 자기보다 높기를 해가지고 인사에 도움이 돼. 내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개 학원 강사 나부랭이 불과한데 챙기는 거야. 목적에서 챙기는 거 사람을 챙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막 한없이 퍼준다 이랬는데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 비해서는 아무것도 못 챙기는 사람이야. 제대로 아무것도 못 챙겨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마음을 잘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국참사원이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업부가 아닌 행정부가 있잖아요. 행정재판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까칠한데.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마음을 잘 먹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는 뭐냐면 이론이 공공영무 이론이 통해서 발달돼요. 그래서 공법이나 사업이나 할 때 그 기준이 공공영무야. 공무라는 것은 되게 넓잖아, 그죠? 나중에 이 이론은 국가배상에서 나중에 위험 경향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국가 배상의 범위를 넓히는데 하나의 길을 터놓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라페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행집의 아버지래요. 엄마는 없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생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라페리에르가 프랑스 행정부인데 라페리에르는요 재미있게도 이런 권력관계하고 관리관계로 나왔다는 게 특이합니다. 즉 프랑스는 초창기에도 관리관계 개념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관리관계 또는 공법상 계약은 근현대에 나타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건 이야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로 갑니다. 독일은요 잘 알겠지만은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가 아니고 사실은요 이러한 프랑스에서 이러한 행정법을 개수합니다. 다른 나라의 법문화를 받아들여서 개수라고 합니다. 법문화를 개수하였다 이거죠. 이제 사실은 독일의 경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독일은 비스마르크라든지 비레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관료적인 지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냐면 권력관계냐 아니면 국가관계냐 이것만 다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가는요 다 지배 체계이기 때문에 다 권력관계로 보고 권력관계는 공권관계인데 특이하게도 국가관계는 사법관계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취하는데 사법관계는 여러분 생각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한데 그래서 얘들은 이론이 국고 이론을 통해서 발달시켰다. 국고는 얘들은 중심이 권력이었습니다. 즉 국가의 공권적 지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럼 권력적인 재경이 아닌 게 뭘까? 국고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미법계인데요. 잘 아시면 영미법계는 법 취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미법계는 법의 지배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률의 지배가 아니고 이러한 법의 지배라는 제도가 있는데 얘들은 뭐냐면 한 개의 법, 즉 보통법입니다. 커먼 로, 커먼, 공통되는 로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커먼이란 말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보편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고요. 커먼 센스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런 커먼 센스, 이런 커먼 로인데 이러한 보통법입니다. 이러한 보통법 한 개로 보통법의 지배인데 보통법의 한 개. 이 보통법이란 말은 공법과 사법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통이란 말은 원래는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뜻이에요. 지금은 중간급의 이런 뜻이 쓰지만은 보통은 과거에 카톨릭이란 말의 의미도요 보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통 널리 통하는 그래서 제한이 없는 그래서 보통법의 지배인데 얘들은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사법 1원 체계입니다. 따라서 얘들은요 따로 공법의 발달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법의 발달이 늦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잘 알겠지만 영미법계는 사법과주의다. 즉 사법과주의, 즉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법부에서 관할하게 되죠. 독일의 경우는 잘 알겠지만은 근대에는 행정국가였죠. 그러나 그 뒤로 미국의 영향을 받던 현대 들어와서는 사법국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법부에 소속된 부분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행정소송 관할하는 부분을 자꾸 이제 행정부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일반 사법부분, 그 뭐냐면은 형사부분이나 민사부분 아니니까 통상부분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뜻이구나. 선생님들도 번역할 때 그런 고민을 했구나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강의는 사실은 소리가 빵꾸 나가지고 두 번째는 재방송 강의였습니다. 근데 같이 촬영하고요. 또 같이 들어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